방정식이라는 게 뭘까요? 방정식이라는 게. 방정식. 뭘 방정식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알긴 아는데 딱 뭐라고 말해야 그렇지. 그래서 쌤 딱 정리해 줄게.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지수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미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x가 필요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퀄이 필요하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정식이라면 일단은 x하고 이퀄이 있어야 되고, 이 미지수의 뭐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1이면은 1차, 얘가 2면은 미지수의 지수가 제곱이면 2차, 3이면은 3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참이 되게 하는 이 미지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치, 얘를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어? 이게 이제 가장 방정식의 개괄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때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이나 또는 해라고 하고, 이 해를 구하는 거를 우리는 방정식을 뭐 한다고? 푼다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ax equal 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또는 뭐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어 있든지, 이런 게 바로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1차 방정식은 사실은 뭐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던 아주 간단한 거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중학교 때는 예를 들면 ax equal 자 b, 이거의 해는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해는 뭐라고 답하면 돼? x는 a분의 b라고 말하면 돼. 그치? 중학교 때는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는 a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수학에서는 분모에는 뭐가 올 수가 없어? 0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고등학교에서 이거의 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로 일단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알겠지? a가 0이 아니면 당연히 x값은 a분의 b, 이 친구가 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자 0일 때, 알겠지? a가 0일 때는 또 두 개로 나눠야 돼. 어떻게?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돼. 자, 그러면 a가 0이면서 b가 0인 거는 뭐냐면, 식으로 굳이 한번 써보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이것을 같게 만드는 x값을 누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x값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 되죠. 그렇지, 다 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그치 실수가 다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x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수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는 x값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 알겠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일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일 때를 우리는 불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부정이라는 어떤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해가 많아서 해가 무엇이라고 정할 수 없다야. 정할 수 없다. 해가 그러니까는 무수히 많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알겠지? 불능이라는 거는 해가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부정과 불능이라는 단어도 조금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1차 방정식의 고등학교에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니까 그냥 얘가 해가 되는 거지. 근데 A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B가 0이 아닐 때하고 B가 0일 때. B가 0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니까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가 않는다. 즉 해가 없다. 그리고 얘를 불능, 구할 수 없는 거야. B가 0이면은 0 곱하기 X는 0이니까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뭐 한다고? 성립. 해가 무수히 뭐하다고? 많고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풀어봐라 라는 거는 뭐 네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뭐 넘어오면은 뭐가 됩니까? 항상 작은 게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똑같잖아.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뭐가 돼?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x에 뭐가 들어와도 돼? 안 돼? 안 돼. 즉 x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상황이 된 거야. x 앞에 개수는 0 곱하기 x가 되는데 얘는 넘어가면은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참이 되게 한 x값이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 불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가 없어지는데 3하고 3 똑같잖아. 그치? 딱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느낌이야? 항등식이란 얘기지. 얘는 해가 뭐다? 모든 실수가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죠?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인데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지. 자, 절대값 만약에 2가 있다. 절대값 A가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여기대로 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기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겠지. 그쵸?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야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보면 A가 0보다 크면은 얘는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A가 음수면 얘는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뭐니까? 양수값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이것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얘는 다 함수식으로 선생님은 풀이를 할 거야. 함수식으로. 근데 원래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함수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에 깃발 하나를 딱 꼽는 거야. 이렇게 어디다 깃발을 꼽냐? 얘가 0이 되는 x값에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하겠다. 어떻게 구분하냐? 2보다 이렇게 뭐 할 때? 작을 때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2보다 같거나 클 때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자, 1번은 x가 2보다 뭐 할 때야? 작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작을 때니까 당연히 얘는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이니까 x값은 1이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x가 2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나는 네가 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올 것이고요. 그냥 나오면은 x 빼기 2가 1이냐 x는 뭐가 된다? 3이란 얘기지. 그럼 얘도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어차피 절대값 함수를 배울 건데 절대값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좀 더 이제 손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자 x-2의 절대값하고 y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한번 구해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y라고 아니 fx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자,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러한 fx의 그래프와 이러한 gx의 그래프가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지금 뭐 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같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같다라는 이 말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교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고? 교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뭐 한다?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어떤 y라는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고 별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별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자,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y값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음수가 나오는 쪽을 꺾어서 x축 대칭을 하겠다 그 뜻이야. 쌤이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 별 그래프를 그린다. 알겠지? 두 번째, 별 중에서 별 그래프 중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꺾어 올린다. 이게 훨씬 더 알아먹기가 편해. 알겠지? 자, 그래서 쌤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y, x. 자, 일단은 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x-2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알겠지? x-2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1차부터 그래프 그릴 줄 알죠? 항상 출발은 y 절편에서 출발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2라고 하면 한 칸 갈 때 한 칸, 뭐 두 칸 갈 때 두 칸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바로 y는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러고 나면 이제 자, 별 그래프 중 y가 뭐인 부분? 음수인 부분. y가 음수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y가 음수인 부분이죠. 얘는 y가 양수인 부분. x축은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배워야 되는데 얘는 y가 양수인 부분. 얘는 y가 0인 부분. 여기는 y가 음수인 부분이 되겠지. 지금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y가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한다. 이게 x축이잖아. 대칭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린다. 이러니 꺾어 올린다. 알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사실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나중에는 금방금방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내가 지금 이제 누구를 그렸냐? 얘를 그렸잖아. fx 그렸잖아. 얘가 지금 이제 fx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gx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gx = 1이라 그랬잖아. gx =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은 y 값이 1인 쪽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y는 1. 이게 gx 그래프야. 그럼 만나는 점이 몇 점이 있습니까? 두 점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의 x값하고 이 점의 x값 얘네 둘이를 내가 지금 뭐 한다? 찾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점을 선생님이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x1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상에서 보면 이 친구는 잘 들어. 이 친구는 지금 양수 쪽이니까 x-2가 되겠지. 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음수 쪽이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깃발 씌웠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깃발 지점이 바로 어떤 지점이냐? 이 지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x1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2라고 교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x 이퀄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2하고 2라고의 교점이니까 x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x 이퀄 1과 x 이퀄 3이 두 개가 바로 이거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얘가 조금 더 편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라 그런 거야. 이게 이제 기울기가, 아니 절대값이 만약에 2개, 3개가 가버리면 구분돼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알겠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고, 선생님은 이거를 확실하게 연습을 시켜 놓을 거야. 알겠지? 일단은 처음이니까 지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구나. 근데 방법 같은 경우 선생님 꼼꼼히 설명을 했으니까 잘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기 3번만 한번 보자. 벌써 얘는 몇 개니? 2개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뭐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X축을 그리고 깃발을 몇 개를 꽂겠다는 얘기니? 2개를 이렇게 꽂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첫 번째 깃발이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1이고 얘는 얼마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된 상태에서 1보다 이렇게 작은 게 1번 구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2를 포함을 하고 이렇게 2까지 이렇게 오는 게 얘가 2번 구간이 되는 거야. 2번 구간. 그 다음에 2를 포함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3번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자, 깃발을 하나도 넘지 못했지. 깃발 하나도 넘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의 쓰이는 거야.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 당연히 1이라는 깃발을 통과했잖아. 그러니까는 1인 이 친구는 뭘로 나오는 거고?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또 하나는 얘는 아직 안 넘었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깃발 2개를 다 넘었으니까 둘 다 뭘로 나온다? 풀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1보다 이렇게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은 들어가고 2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게 뭐라고? 마라고 알겠지? 마니까 너도 음수로 음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고 나면 반드시 이 답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1이라는 깃발은 넘었잖아. 그치? 여기 안에 있는 수는,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풀풀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뭐가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할 때는 반드시 범위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알겠어? 범위 나눠주시고 답을 구한 다음에 구한 이 답이 정확하게 뭐인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답인지를 반드시 뭐하자?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잘 봐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렇게 X축, 선생님이 이렇게 Y축 이렇게 하고, 자, 기준이 되는 게 2라고 얼마야? 2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까 내겠던 것처럼,
이 친구를 fx라고 하고 이 친구를 g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일단 얘를 그리겠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친구. 자, 1, 해볼게. x에 1 들어가면 얘는 0 되지. 여기 1 들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되겠지. 1,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x에 2 집어넣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두 뭐를 그려준다? 좌표를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1, 1 여기라고 볼게요. 1, 1 그 다음에 2, 1도 여기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바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똑같이 알겠어? 그 다음에 이쪽은 2보다 큰 쪽이잖아. 그치? 양수잖아. 기울기만 따져보자. 양수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1이지 기울기. 얘 얼마가 되겠어? 1. 맞아요? 그러니까는 1하고 1 더하면 기울기가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기울기가 뭐 1 할 때 이 정도 하니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 이쪽 동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바로 f 함수의 기울기 그래프다라고 보면 돼. 이런 함수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빨리빨리.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5라고 했잖아. 5. 그러니까 5니까 5라는 친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알겠지? 얘가 y는 뭐라고? 5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만나는 x값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값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 즉 몇 개 나오는 거야? 근이 2개 나온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럼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 깃발이 세워지고 여기 깃발이 세워지는데 깃발 세워진 사이가 아니고 왼쪽 동네에서 하나 나왔고 오른쪽 동네에서 하나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쪽은 마마니까 마이너스 2x 오케이? 마니까 플러스 뭐가 되니? 3이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는 2x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해서 너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너는 당연히 풀풀이니까 풀 그러면 2x 빼기 3이 5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2x가 8이니까 x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즉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이러한 답과 동일하게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선생님은 그래프로 그리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익히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네. 그쵸? 이런 거 딱 봤을 때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 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합차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딱 봤을 때 어떤 식이 봐서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x는 a 플러스 2 쌤 이렇게 써줄게. 그럼 조금 보기 편하니까. 자,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개인데 봐봐.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얘기야. 얘하고 0이 아니라면 알겠니? 그게 뭔 소리냐? a가 풀마 2가 뭐라면? 아니라면 알겠어? 얘네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가 분모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뭐냐면 0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냐? 약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0이면 약분 안 돼요.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얘는 1만 남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답이 x는 뭐가 답이 되겠어? a-2분의 1 이렇게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A가 뭐일 때?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알겠지? A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0 곱하기 X는 A가 2니까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러면 0 곱하기 X가 4다.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세 번째,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면 얘는 여전히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도 뭐가 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해가 뭐라고?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실수. 이렇게 이만큼이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답이야. X가 즉 이것일 때, 즉 풀마 2가 아닐 때 그때는 얘가 답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2가 0,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고 2일 때는 해가 없다. 이만큼이 다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얘가 항상 이렇게 문제에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런 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누구만 답이었어? 얘만 답이었던 거야. 알겠지? 자,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해나 근을 구한다는 거는 x가 얼마냐 이걸 구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x는 어디로? x 자리로. x가 아닌 거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 x 마이너스 x가 4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x로 묶으면 a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는 4로 묶어주면은 이 정도로 식은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a가 풀마 1이 아닐 때 이런 얘기야. a가 풀마 1이 아니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약분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럼 x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 a 더하기 1분의 4가 답이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이다. a가 1이면 여기 뭐가 돼?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모든 실수 이러면 되겠죠?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얘는 해가 뭐라고? 없다. 이만큼이 모두 다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뭐 좀 연습해 보시면은 뭐 될 겁니다. 자, 절대값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구간 나눠서 하는 식으로만 그냥 연습을 해.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구간 나눠서. 그럼 얘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니? 어디다가 깃발을 꽂겠다는 얘기야? x 이퀄 1에다가 깃발을 꽂겠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이렇게 깃발을 높이 꽂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x가 1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당연히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지. 부호 바꿔서 나오는 거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와도 되고 또는 얘네가 자리를 바꿔서 1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계산해보면 x가 마이너스 1 얘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잖아. 근데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나는 답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누구만? 얘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깃발을 내가 어디다가 꼽을 거냐면은 여기에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꼽을 건데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 알겠어? 작으면은 얘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마마라고 마마. 여기는 풀마, 여기는 풀 이렇게 알겠지? 너는 마이너스, 너는 뭐?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나 둘 다 마마. 둘 다 마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7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6 돼서 결론적으로 x는 마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3은 답이 돼야 안 돼요? 답이 되죠? 그래서 너는 오케이 답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x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뒷발 넘어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너는 x 플러스 2고요.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뭔다? 7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고 얘는 5 이퀄 7이니까 당연히 얘는 만족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해가 뭐라고?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둘 다 양수니까는 2x 마이너스 1이 7에서 x 값은 8이니까는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답이 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우리가 찾는 뭐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이제 방정식이라는 똑같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따라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수 x에 따라서 뭐가 되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식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미지수의 지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2차 방정식은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 많이 있고 조금만 더 심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 자, x제곱 플러스 1은 0.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못했어. 근데 드디어 고등학교 때는 x제곱이 마이너스니까 x는 풀만 i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냐? 근데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어쨌든 뭐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깊어지고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뭐 완전 제곱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완전 제곱식보다는 사실은 뭐를 사용합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근해 공식, 일반 공식, 짝수 공식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뭐 그냥 쭉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선생님 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친구 또 나왔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가우스 기호부터 한번 우리가 잠깐 소개를 좀 하면 이런 거야. 자, 여기 말로 보면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3.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3.2에다가 이러한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무슨 말이냐? 3.2보다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 3.2에 대하여 3.2보다 크지 않이라는 말이 우리가 뇌 구조가 뭐뭐하지 않는다. 이 부정형은 잘 인식이 안 돼. 그런데 부등식은 간단해. 크거나 같거나 작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크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크지 않은 이 말은 우리가 뭘로 바꾸면 된다고? 그치? 작거나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3.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답이 뭐겠어? 아니 정수. 정수. 3이 되겠지. 그러면 자 0은 뭐가 될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같은 거가 있으니까 0이겠죠? 마이너스 1.2는 얼마일까? 자, 이런 걸 위해서 수직선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얘가 마이너스 1.2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은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이 얘기잖아. 이 중에서 가장 큰 누구? 정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이미 마이너스 1을 지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게 바로 가우스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수가 양수야 이렇게 그러면 꼬랑지 떼면 그냥 됩니다. 만약에 정수야 이렇게 정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야. 얘가 만약에 음의 유리수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꼬랑지를 떼기는 떼되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가우스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다. 반대로 가우스 x 값이 4가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4가 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x가 있어. 알겠지?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이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4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뭐가 5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는 가능해? 당연히 4까지는 올 수 있겠지. 5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5가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니까? 걔를 포함해 버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우스 x가 4다라는 거는 x라는 거는 그럼 아니 가우스 n이 4라고 한다. 뭐 x라고 하자. 그럼 x라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 있는 친구는 들어오고 여기다가 1 더한 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이 사이에 있으면 뭐 4.2, 4.3, 4.7, 4.9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다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x의 범위는 바로 뭐냐? n.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다가 1 더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바로 가우스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정수 n에 대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를 우리는 n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가우스 x가 n이면 x의 범위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양수일 때는 꼬랑지 떼고 1, 양수일 때는 꼬랑지 떼고 이렇게, 음수일 때는 꼬랑지 떼고 마이너스 1 붙여서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0.5니까 꼬랑지 떼고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가우스 기호를 만나고 여기에 어떤 변수가 아닌 이 변수하고 상수가 있어. 그것도 좀 그다음에 보자. 자, 변수하고 상수가 있는데 차이가 뭘까? 상수는 뭐야? 상수 항상 뭐 숫자란 얘기야 얘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뭐 1, 2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그냥 뭐 A라고도 하고 B라고도 하는 것 뿐이지.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수야.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100도, 1000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함수에서 x, 뭐 y 이런 걸 사용하는 것 뿐이지. 알겠어? 그렇다고 a, b가 변수가 아닌 거는 또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a, b도 변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에 사용되는 x, y는 우리가 변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숫자들은 상수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 x 얘는 정수야, 정수. 여기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우리가 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정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다, 정수. 가우스 만약에 뭐 4.2가 있다. 그럼 얘는 그냥 4니까 무조건 가우스의 결과는 무조건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얼마인지 모르는 x에다가 정수 n이 들어갔어. 만약에 3이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가우스 x 3은 가우스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가우스 3은 어차피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네요.
가우스 x 더하기 정수가 만약에 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x, 가우스 x 플러스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 알겠지? x하고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이 넣어보면 됩니다. x에다가 1.5를 한번 넣어볼게. 1.5 넣어보면 어떻게 되지? 얘는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지. 오케이? x 만약에 0을 넣으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때를 제한 나머지는 뭐가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값이 된다. x하고 마이너스 x에 대한 가우스 값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 가우스 x를 그냥 a라고 한번 보자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이 a 1하고 이렇게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a는 뭐라고 그랬어? 너는 가우스 x인데 너는 뭐라고? 가우스 x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가우스 값은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정수. 그러니까 너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너만 가능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가우스 x가 1 나오는 x값은 얼마냐 그 얘기지. 그럼 x값은 너는 그대로 5고 1 더한 친구는 이퀄이 빠지고.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한 답은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우스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은 복습을 조금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이거 쌤이 뭐 해줄 거 없잖아, 그치? 방정식 풀려면 기본적으로 블라블라 이퀄 0꼴로 만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은 뭐 하면 되고, 근해 공식 사용하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친구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를 만나면 얘를 좀 이렇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럼 얘를 좀 편하게 해주려면은 그냥 얘로 나눠버려. 뭐 한다고?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 루트 2 빼기 이렇게 되겠지. 얘는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얘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는 0 이렇게 돼야 되겠네. 유리와 하면 되겠지. 유리와 어떻게 되니?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돼요? 좀 너무 빨라요? 이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 1. 그쵸? 얘도 얼마? 1. 무시해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이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3 더하기 곱하기 2배 2 루트 2 x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얘는 2 루트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이거 인수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인수분해가 이거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인수분 되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 형식에 집어넣으면 돼.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만날 일이 별로 없기는 해. 약간 뭐 굳이 만들어낸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잘 봐봐. 두 근의 합이 이거의 부호 반대지.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 몰라? 잘 몰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선생님 그러면 그 제곱 자 bx 더하기 c 콜형 자 이거에 이제 그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x라는 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이 친구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두근을 한번 더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두근을 한번 더 해보면 2a 분해하시고요. 자, 얘를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얘는 없어지겠지. 풀마니까. 그럼 2로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두근의 합이야. 결론적으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a분의 b의 부호 반대 이렇게 보면 돼. 두근의 합은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두근들 한번 곱해볼게. 두근을 곱하면 2a하고 2a 더 곱하니까 4a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건데 합차잖아, 합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여기는 풀마니까 마이너스 루트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 b 제곱 빼기 4ac가 오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b제곱 마마 플러스 4ac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네. 자, b제곱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남은 게 4a 제곱분의 4ac인데 4a 하나 약분하면 결론은 남는 게 a분의 뭐만 남냐? c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얘가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게 바로 합과 곱. 알겠어?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근들의 합, 곱과 이런 개수, 여기 있는 뭐 a, b, c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 인수분이 어떻게? 얘가 곱이고 얘가 합이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두근의 곱, 얘가 두근의 뭐? 합,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이제 있어야 돼, 점점. 자, 얘가 두근의 곱이고 얘가 두근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두근의 곱과 합이 얼마 차이 나니? 정확하게 1 차이 나지, 1 차이. 2루트 2 더하기 2내는 어차피 뭐 마이너스 냅두고 3 더하기 2루트 2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근이 한 근은 2루트 2 플러스 2고 또 한 근은 1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얘가 나오잖아. 근데 두 개 더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x-1이라는 거하고 x 이게 근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1 또는 x는 2 더하기 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x는 1, 그 다음에 2 더하기 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과정이 그냥 기본 과정이야.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뭐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것 뿐이지. 알겠지?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고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한 근이 얼마나 그랬니? 한 근이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말 무슨 말이야? 근을 나에게 알려줬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거는 뭐 하라는 말이야? 대입하라는 말이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5 1이니까 뭐 의미 없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인데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a? 3a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다 했고 1인데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뭐 이 친구는 이제 뭐 a 마이너스 4하고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양수 a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도 뭐 같은 방법으로 뭐 1 집어넣어서 이제 뭐 구하면 되겠죠. 뭐 넘어가도 되겠죠?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그치? 절대값이 일단 씌워져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생각하면 되냐? 그냥 깃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깃발을 어디다가 세울 거야? 당연히 0에다가 세우겠지. 0에다가.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얘는 x제곱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에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나는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얘만 내가 답으로 인정 이렇게 되겠지. 항상 이렇게 답 구하고 나서 답 나왔네 다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당연히 얘가 뭘로 나와야 돼? 부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겠다. 그쵸? 근데 x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가? 네가 답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니네 둘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죠? 뭐 절대값 있다고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디다가 깃발 세운 거야? 여기다가 3분의 2에다가 깃발 세운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x가 3분의 2보다 두 번째 x는 3분의 2보다 이것만 해서 여기 풀던 방식하고 똑같이 그냥 풀이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발전 문제 보면 굉장히 어려워해.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익히 문제만 탄탄히 좀 하고 가도,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가우스 x를 a라고 본 거지, 그치? 그게 제일 편해. 가우스 x를 얘를 갖다가 그냥 a라고 치환해버리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그냥 뭐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2a a 이렇게 될 것이고 5니까 뭐 얘가 5 얘가 1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D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가우스 a는 무조건 뭐니까? 정수. 무조건 뭐라고? 정수만 된다고 a는 무조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가우스가 나오면 무조건 뭐만 된다? 정수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5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우스 x가 뭐구나? 1이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러한 x 값은 이퀄 들어가고 이퀄 안 들어가고 네가 그대로 오고 1 더한 거 오고 이 친구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방정식인데 우와 범위로 나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되겠죠. 맞죠?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우스 x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다 문제. 그치? 봐봐. 여기도 가우스 x가 있고 여기도 가우스 x가 있고 여기는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이렇게 a로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냥 x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자 1번하고 여기는 2번 문제의 좀 차이를 보면 1번 문제는 뭐가 없어? 범위가 없어. x 범위가. 근데 얘는 x 범위가 이렇게 있네.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우스가 있으려면 다 있든지 없으려면 다 없든지 그래야 돼. 근데 있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선생님이 가우스는 뭐라 그랬어? 정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안에를 x범위를 이렇게 1단위로 끊어주면 얘가 정수값이 내가 뭔 줄 알아. 무슨 소리냐? 자, 마이너스 2에서 x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얼마라는 얘기지? 이럴 때 그러면은 가우스 x는 얼마일까?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무조건. 즉, 이 범위에서의 가우스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범위에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x제곱, 가우스 x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6은 x 이 말이라고. 됐지? 그러면 얘는 2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 해보면은 2x, x. 마찬가지로 얘가 3, 얘가 2. 그러면 니네가 마이너스, 니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답이 돼야 됩니까? 너는 안 되겠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겠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 x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가우스 x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x제곱, 가우스 x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는 뭐 쟤부터 쓸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 친구는 2x, 그 다음에 x, 얘가 3, 얘가 1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x 이퀄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안 되고요. 너만 답이 된다는 얘기네. 그치? 결론적으로 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너희들만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가우스와 연관된 문제 잘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이런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보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500일 때 도로의 폭은 얼마일까? 이런 거 뭐 많이 해봤던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했어? 이만큼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었었지.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여기 쪽 뭐, 이렇게 내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디 쪽만 이 부분에 이만큼만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 x라고 하면 얘도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0-x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60-x가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60-x, 40-x가 1500이 된다. 원래는 뭐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얘가 지금 곱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적당한 뭐 곱하기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고. 뭐 아니면은 뭐 10 곱하기 150 해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x라는 걸 빼야 되는데 얘가 양수 얘가 양수니까 x는 4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x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 10 이렇게 되면 되겠네. 10을 빼면은 50이 되고 10을 빼면 30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뭐 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판별식은 뭐 다 알고 있죠.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호 안에 있는 거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두 실근 이렇게 얘기했어.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은 그냥 중근 이렇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허근을 배웠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그 다음에 0이면 중근인데 중근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중복된 근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근데 근은 한 개로 봅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실근이 두 개인 건 맞아. 근데 그냥 근 하나로 보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허근이란 얘기지. 그리고 켤레인 허근이다. 뭐 쉽게 말하면 Z하고 Z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네. 여기 보면 판별식은 근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근을 구하는 식은 당연히 아니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근의 공식을 하든 근을 구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제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그럴 때는 판별식을 쓰든 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거를 사용하든,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오면 판별식 쓸 일은 별로 없어. 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거하고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판별식이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한 장 넘겨서 근을 한번 판별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판별식 해보면 된다고 그냥. 알겠지? 간단하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장 보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1번, 2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어떤 미지수를 넣고 나서 미지수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또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문제 한번 볼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뭐를 갖는다고? 중근.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이거 무슨 말이야? 그렇지,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된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뭐? 중근은 판별식이 뭐?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가지 거를 다 사용을 해서 문제를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문제 풀기의 편의상 거꾸로 적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근을 먼저 구하고 그 중근에서 K값과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 이것이 뭐를 가짐으로, 중근을 가짐으로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얘가 1이고 얘는 2a이고 얘는 이만큼이 c잖아요. 짝수니까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죠?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했더니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k에 관한 뭐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항등식 중요한데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K 있는 거, K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K 있는 거, K 없는 거. 그러니까는 뭐 A는 이게 0이고 0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이에요.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바로 뭐야?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근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중근이라는 거야. 완전제곱식이 왜 근이 중근인지 이해되니? 아니? 오케이. 그러면 중근이가 당연히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 여기서 잘 봐봐. 내가 K값을 구했더니 K값이 이렇게 된 게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K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근데 지금 K값에 뭘 구하라 그랬니? 합을 구하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합이나 곱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굳이 얘를 인수분해해서 얘를 구한다면 이거를 더할 필요가 없다고.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의 부호반대 알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뭐라고? c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이게 K1은 몇 차씩? 2차씩이잖아. K1은 2차씩이니까 K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이게 중근이 아닌 이상은 2개 나오겠지. 그쵸? 근데 그거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합은 뭐라고? A분의 B의 부호반대. A분의 B의 부호반대. 인수분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꼭 좀 기억을 좀 해놔야 돼. 근데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실근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뭘 가질 수도 있어? 허건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건을 갖는지만 네가 체크해 보면 되는 건데 실근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도 쌤이 하나 보여줄게.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지. 그러면 이거의 부호를 내가 한번 살펴볼 건데 b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겠어? 양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빼기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4는 무조건 양수잖아. a도 우리가 최고차항을 양수라고 놓잖아 보통. 그러니까 얘도 그거 뭐가 되는 거니? 양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C가 즉 C는 상수항이거든. C가 음수면 얘하고 짬뽕 돼서 얘네 전체가 다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얘를 딱 봤는데 상수항이 음수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뭘 갖는다고? 실근 2개를 갖는다 이런 말이라고. 중근만 아니면. 얘가 양수일 때는 체크해봐야 돼 그때는. 근데 얘가 음수일 때는 굳이 체크 안 해봐도 무조건 뭐 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런 문제 생기면 풀어줄 만한 문제가 아니야 다. 실근 가잖아. 그럼 판별식이 뭐하면 0보다 뭐하면 되겠니? 다 중학교 문제야 그냥.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뭐하면 돼요? 작으면 되죠. 중근 갖는다.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풀어봐 이건 그냥. 자 2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볼까? 선생님이 왜 별표를 치라 그러냐면, 자, 얘도 이제 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m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됩니까? 얘는 뭐가 되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단 조심할 게 있어. 뭐 할 게 있다고? 조심할 게 있다고, 조심. 뭘 조심하냐? 이거죠. 자, 여기에 뭐가 써 있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데 x제곱 앞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너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만약에 m이 마이너스 2가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빼야 되죠. 왜? m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네가 없어져 버리면서 너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을 안 하고 방정식이라고만 그냥 한다면 2차가 아니란 얘기야. 아니 2차가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이 하나만 조금 디테일하게 뭐 하면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풀이가 좀 잠깐 보자.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알겠지? m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m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일단 얘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거 생각하면 돼. 얘를 m이라고 하면 m이 얼마?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마이너스 6보다 크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실근 몇 개라고? 2개라고 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야 나는 놓고 가 이 얘기야. 나 데려가면 안 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가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크다 이렇게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색깔칠진 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당연히 중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되겠어? 허근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개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한 개만 구하시면은 이제 그 기준점은 무조건 중근이고 그게 0이 되는 값이니까 그거의 부등호 반대쪽은 이제 허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3번. 3번이 인간 중요합니다. 3번 발표. 이거는 내년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나올 거야. 아직도. 자, K값과 관계없이 중근 이렇게 돼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쌤이 이런 항상 두 가지가 콜라보 돼 있다고. 뭐하고? 항등식과 플러스. 판별식이 0. 이게 콜라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하라는 얘기야. 얘를 중근을. 알겠지? 그래서 뭐 이 친구 k-a 그래서 k-a의 제곱 짝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이거 부호 다 바꿔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얘까지 다 풀기는 풀되 k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k 있는 식이 이거 하나고 k 없는 식이 이렇게 두 개네 항이. 그러니까는 뭐 a는 0이고 b는 1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별거 없죠? 이제 물론 이제 뒤쪽 가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거는 뭐 그냥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만 체크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자,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제곱식이면은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0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뭐 짝수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바로 이렇게 바꿔서 얘가 0이 되는. 그래서 이건 뭐 나눠서 k에 관한 2차식이잖아. 상수 K고라고 했으니까는, K고는 2차식이니까 K값이 몇 개 나오겠구나? 2개 나오겠구나. 만약에 그 K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이면은 이거분의 이거니까는 4가 될 것이고, 곱이면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냥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수분 이런 과정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 뭔 소리냐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들어. A, B, C가 실수면 뭐면? 실수면 유리수 범위 내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냐? 근이 나올 수가 있어. 알겠니? 얘가 실수면 그 다음에 A, B, C가 허수면 뭐면? 허수면 얘는 어느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 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판별식을 하면 뭐 0보다 커.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근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판별식을 하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D가 0보다 크지만 즉 이거지만 얘는 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 그 얘기야. 왜 그냥? 개수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i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어느 범위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개수가 여기 있는 개수가 실수 범위 내에서만 뭐가 된다는 거야? 허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수가 허수일 때에는 이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다. 실수 K값과 그때 실근을 구하라라고 하면 2차 방정식 이것의 실근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냥 그런 값 다 하세요. 지금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것만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가도 돼. 개수에 뭐가 나오면 허수가 나오면 얘는 판별식과 상관없이 판별식과 어떤 그 근을 판단하는 판별식과 실제 근과 서로 같아지는 건 아니란 그 얘기지. 판별식이 0보다 크지만 근은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겠습니까?